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토플 리딩이 어떤 섹션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섹션이 어떤 섹션인지에 대한 개요부터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리딩 섹션을 유니크하게 만드는 특징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업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저희가 지금부터 같이 볼 겁니다. 네, 먼저 토플 IBT 리딩 섹션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제 뭐 4가지 섹션이 있는데 그 중에 리딩이 첫 번째로 출제가 되고요. 문항수는 한 지문당 10개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3개씩, 4개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지문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지문당 18분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지문 풀 때 18분씩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분부터 72분까지도 될 수가 있다. 총 만점은 30점이고요. 기본 점수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수를 맞춰야만 어느 정도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내를 드릴 것들은 이제 아래를 보시면 될 텐데요. 한 문제당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를 설정을 해서 풀이를 하시면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 문제는 제외를 합니다. 단어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를 풀 때 2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10초 이상 보시지 않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배점은 이제 어떠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배점은 전 질문이 동일합니다. 서머리나 카테고리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 1점을 깎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야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질문들 많이 주실 만한 건데요. 더미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원래 규격은 3지문이 나오는 게 원칙인데 플러스 하나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플러스 하나가 더 나오면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더미라고 해서 풀지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점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딩 섹션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섹션이란 먼저 이제 그 문제들이 출제되는 방식이 먼저 특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이는 언어 또한 그 토플 특유의 언어의 사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장 재구성이라는 이 패러프레이징 능력 또한 이 리딩 섹션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능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리딩 섹션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로 출제가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부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이렇게 왼쪽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여러 문단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문단에서 크게 3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문장 단위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두 번째는 문단 단위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세 번째는 지문 단위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네, 그 더 자세한 문제 유형 파악 같은 경우는 저희 강의 내용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 있는 교재를 사서 보시면 유형들에 대해서는 빨리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이 순서라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라는 것은 리딩을 실제로 할 때 그 상황을 반영을 해서 리딩 같은 경우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책이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를 봤다가 뒤로 쭉 가다가도 이제 몰랐던 부분이나 헷갈렸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여기다가 출제를 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위별 출제 나와 있죠. 예,
단어 문제도 있지만 문장, 지문, 문단 이렇게 단위별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맥 파악을 잘 하는가를 핵심적으로 측정한다라고 우리가 또 알아줘야 할 것입니다. 해석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해석을 했을 때 이 내용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문맥을 파악을 제대로 해야지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맥 파악이라는 걸 이렇게 핵심 능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시험인 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이 문맥 파악이 실제로도 정말 중요한 능력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플 리딩을 잘 하시면 사실상 리딩도 잘할 수 있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되는 언어가 또 어떤 언어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제 대학교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가지고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딩 섹션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캐주얼한 문제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학술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뭐 오늘 아프다 라든지 학생이 어떤 교재를 구해야 되는데 재고가 없다 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학생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학술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학술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교재와 있고 그리고 수업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그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을 이제 출제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에서 교재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수준의 영어를 구사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학술적인 어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어휘를 공부를 하실 때는 토플 어휘라는 거는 크게 세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초, 두 번째는 기본, 세 번째는 학술. 이렇게 세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술적인 어휘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세 번째에 보시게 되는 이것인데요. 이 학술적인 어휘들을 출제를 하는 의도는 이 학술적인 어휘를 알아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학술적인 어휘가 섞여 있는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는가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지문이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학술적인 어휘들에 말려서 이것들이 뭐지 하면서 헷갈려하고, 그리고 이 헷갈리는 사이에 생각이 이제 엄습을 합니다. 어떤 생각? 아, 이거 내가 잘 모르네. 아, 이거 어렵네.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번에는 내가 꼭 잘 봐야 되는데, 막 약간 이런 생각들이 엄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플에서 학술적 어휘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지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는 정의를 주는 식이기 때문에 뭐 가로를 쳐서 준다든지 아니면 밑에 이제 추가적으로 용어를 설명을 해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술적인 어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출제를 해놓은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용되는 문장의 수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장의 수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평서문, 그러니까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주어, 동사, 목적어식의 평서문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항상 두 가지 이상의 절이나 구로 형성이 되어서 이제 그것들이 합쳐져서 문장을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는 개념은 구와 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익숙하게 또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 구성도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지문에서 항상 문제를 출제할 때 나름대로 이제 그 문장이 다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 능력도 다시 같이 또 가지고 있다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와 절 단위를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결국에는 토플에서 출제되는 문장들을 잘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이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섹션 같은 경우는 이 패러프레이징을 출제를 할 때 의미 중심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원문 텍스트에 있는 그 문장 혹은 그 단어의 구성 그대로를 여기에서도 보기로 출제하지 않고 항상 의미는 똑같지만 다른 단어, 다른 어순,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구성을 다시 해놓습니다. 이 재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리딩 섹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 중 하나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장을 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뜻이 똑같으면 골라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의미 중심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패러프레이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핵심 내용이 잘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핵심 내용 같은 경우는 문장의 주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문장의 주절이다. 주절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플러스 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보어가 여기에서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문장의 핵심을 잘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주절이 빠져 있으면 올바른 패러프레이징이 아니기 때문에 주절이 빠진 내용을 고르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의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동의어 사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걸 다른 단어로 써놨고, 그리고 이게 의미가 비슷하면 동의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의어를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를 하실 때 제대로 안 해오시면 이 리딩 섹션에서는 절대로 점수를 제대로 맞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이 동의어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이 동의어 암기를 반드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리딩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독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리딩 섹션을 가지고 푸는 노하우, 그러니까 문제풀이 노하우겠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언어의 단계별 학습입니다. 자,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철자가 먼저 있고, 그리고 단어, 문장, 문단, 지문 이 단위로 갑니다. 네, ABC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테니까 이건 좀 빼도록 하고요. 단어 같은 경우는 뭐냐? 쉽게 말해서 몸이 좋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먹어야 하는 단백질 같은 거다. 높은 건물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벽돌 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재료이고, 여러분들이 단어를 안 해오시면 절대로 점수를 제대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단어를 안 외워도 점수를 맞았다 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한번 단어를 힘들게 다 외워놨거나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굳이 학원을 다니시기보다는 스스로도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만약에 단어를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학원의 역할은 그냥 잘 외웠는지를 확인을 해주고 암기를 끝까지 쭉 열심히 했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까지는 독학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장 단계 있죠. 문장 같은 경우는 단어가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하는 것이겠죠. 이 문장은 이 문장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장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는 법칙 무엇일까요? 바로 문법입니다. 우리는 이 문법이라는 걸 왜 배워야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법은 뭐다? 문장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확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법은 근데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시작을 하시면 대체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문법이라고 하면 정말 따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냥 문법 공부가 아니라
토플을 공부하는데 문법을 이제 내가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플을 공부하는 시작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좀 할 맛이 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 모르는 문법 부분만 좀 빨리 익혀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어떤 학교든 영어는 반드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은 보아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문법에서 어떤 개념을 제시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완료 시제라든지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라든지 사역동사라든지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지켜져야 되는지, 어떤 변칙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아실 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점수에 필요한 문법만 딱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장이 끝나면 이제 문단 단계 공부를 해야죠. 문단은 뭐다? 문장들의 여러 개 합쳐진 단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단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해하고 구성하는 법칙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문단을 이해하는 능력은 독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구성을 하는 방법은 바로 논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 독해력과 논리력, 이 두 가지가 연습이 잘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 문단 단계의 영어를 잘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개념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토플 점수를 맞는 데 필요한 독해력과 논리력, 토플 시험을 잘 보는 데 필요한 독해력과 논리력은 숙달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수업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문단 단계는 그래서 봤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지문이죠. 지문 같은 경우는 문단이 여러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구성이 된 하나의 글의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문보다 더 큰 단위는 사실 지문들이 합쳐진 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문도 사실은 제가 뭐 저번에 OT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서론이, 개요, 본론이, 내용, 결론이, 요약이다. 네, 이 정도를 아시면 사실 나머지는 다 문단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문단을 잘 아는 게 결국에는 토플에서 고득점을 받는 노하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플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뭐라고요? 지문도 물론 지문이지만 결국에는 문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들으셔야 되는, 하셔야 되는 부분도 바로 이 문단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독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해를 할 때 크게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이제 주제 파악입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이 결국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내용인지를 파악을 하는 능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이게 리딩도 그렇고 리스닝도 그런데요. 리딩은 사실 리딩의 서머리 문제의 마지막에 있는 인트로 센텐스를 보시면 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리딩 섹션에서는 서머리 문제의, 그러니까 즉 요약 문제의 마지막 그 있는 문제를 가지고 보면 나와 있는 인트로 센텐스를 보시면 주제가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걸 먼저 보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리스닝 같은 경우는 서론에서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리딩과 리스닝에서 주제를 어디서 파악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주제가 먼저 잘 나오고 나머지 내용들이 그 주제에 연결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주제와 내용 간의 관계를 머릿속으로 잘 형성하시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문맥 파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엇에 대한 건지를 알았으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맥인지는 사실 가능성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경우의 수에서 계속해서 돌려서 나오는 식입니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뭐 그런 문맥 같은 것은 없습니다. 뭐 대부분은 이제 뭐 대조, 나열, 예시, 뭐 부연 설명 이런 것들에서 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맥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또한 고득점이 나올 수 있겠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쉽게 말해서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능력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풀이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다시피 이 리딩 섹션의 풀이 순서는 첫 번째 이 마지막에 있는 서머리 문제로 넥스트를 눌러서 가서 인트로 센텐스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주제 파악이 됐으면 바로 다시 처음으로 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순서대로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머리 문제를 풀이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한다? 모르는 문제를 푼다. 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 유형 파악이 나와 있는데 이 풀이 순서는 이렇다고 친다고 해볼게요. 근데 문제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유형 파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지를 하나하나 강의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크게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또 9가지로 작게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 유형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실력 있는 강사라면 사실 5분 내로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해하시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실 수 있고 실제로 풀어보시면서 습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반드시 파악을 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유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리딩 섹션이라는 게 좀 비효율이 많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어디까지 읽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필요 이상으로 읽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의사결정의 회로를 어떤 코스를 따라서 해야 올바른 정답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숙달이 되기 전에 먼저 앞서서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유형 파악부터 해야 된다.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답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익숙해지시면 제일 좋습니다. 뭐 사실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냥 아닌 걸 제끼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식의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문에서 항상 문제를 출제를 할 때 paraphrasing, 그러니까 즉 재구성을 해서 출제를 하죠. 재구성이라는 것은 일단 절대로 100%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네,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신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100% 확실하지 않은 정답을 고르려고 하시는 것보다 100% 확실하게 오답을 제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텐데요. 이 수업 방식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를 빼는 식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지부터 빨리 파악을 해서 이 유형 파악을 빨리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번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 그것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는 식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토플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토플 선생님들로 충분합니다. 토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고 싶은 사람은 뭐라고요? 토플 선생님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토플이 필요하신 이유는 대체로 내가 유학을 가야 되기 때문 혹은 뭐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필요한 것은 영어 실력보다는 점수죠. 예, 점수를 달성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토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유형 파악, 풀이, 해설 이렇게 세 단계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해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린다. 이 세 단계로
간단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